그래서 교재는 156페이지고 시나리오 3번이에요. 시나리오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설명은 드릴 건데 솔직히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방법이 2가지, 3가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몇 가지로 통일하세요? 하나로 통일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설명드릴 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는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2가지를 배웠으면 그 중에 뭐 한 걸로 하세요? 내가 편한 걸로 하시면 되지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6페이지 8월 학원 운영 현황이라고 있어요. 시나리오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이익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뭐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래서 A14셀의 과목당 수강료, B14셀의 강사료, H10셀의 뭐요? 이익합계.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할 거예요. 여기 밑에 과목당 수강료하고 강사료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주세요. 이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범위 지정하시고 원래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까지 연습했었던 건 요거 누르고 요 위에 가서 뭐 했죠? 쳤죠? 네. 그래서 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위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이름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과목당 수강료죠. 그리고 여기가 뭐죠? 강사료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위에 수식 눌러보세요. 근데 이 방법을 저는 솔직히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치는 게 낫지. 그러면 여기 있어요. 선택 영역에서 뭐하기? 만들기라고 있으시죠? 네. 요걸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범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요게 선택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건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요게 뭐라 그랬죠? 행이에요. 요게 뭐예요? 열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몇 행이요? 첫 행.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 이름으로 여기가 바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편한 점은 안 쳐도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이름이 맞을 때도 있지만 시험 볼 때 다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치는 걸 권장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거기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는 과목당 수강료가 되고 요 옆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강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H10으로 오세요. 그리고 H10으로 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여기에다가 H10이라고 쳐도 돼요. 네, 그러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H10 하시고 거기 교재에 보시면 H10은 무슨 합계요? 이익합계.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이익합계라고 치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권장드리기는 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 이름이 맞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2-3가지 기억하시면 나중에 내가 헷갈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몇 가지로 통일하세요? 1가지로. 그리고 하다 보면은 틀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여기 이름 관리자가 있어서 편집해서 거기 명칭을 고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틀린 거는요, 딴 데 틀리는 게 아니고 요거 치다 보면 오타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이름 관리자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름 관리자 누르시고 여기 위에 편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혹시 틀렸을 경우에는 이 편집 누르셔서 뭐 하시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여기 A 어디 갔냐? 여기 요거 2개 범위 지정해 주세요. A14하고 B14. 이 시나리오 하실 때는 바뀌어야 될 걸 범위 지정을 하세요. 우리가 이따가 요거 2개 바꿔줄 거거든요. 그럼 이거 2개가 바뀌면 여기 값도 어떻게 되죠? 바뀌죠. 네, 그걸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 건데 왜 여기 2개를 범위 지정을 하시냐면 이따가 그 화면에서 요 2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잡고 들어가면은 뭐 해도 돼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안 잡고 들어가면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니까 이 시나리오 하실 때에는 변경된 셀을 뭐 하세요? 범위 지정하고 시나리오로 가시는 게 좋아요. 데이터로 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나리오라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무슨 분석에 있다고요? 가상 분석.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상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있고 목표값 잡기 있고 데이터표 있는데 이건 진짜 세 개 다 뭐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누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지문 잘 보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1번 보시면 시나리오 이름은 몇 프로 인상이요? 10% 인상.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 오셔서 10% 인상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변경셀.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안 잡고 들어가시면 변경셀 요 부분을 뭐 해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과목당 수강료는 몇 프로 인상이요? 10% 인상.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얼마라고 써있죠? 4만원이라고 써있어요. 얼마라고 써있어요? 4만원. 10% 인상하면 얼마예요? 44,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44,000원. 요거는 산수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44,000원 치세요. 자,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계산까지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강사료는 90만원이니까 얼마 되는 거죠? 99만원. 그래서 99000. 그래서 왜 44,000원인지 99만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몇 프로 인상되는 거라고요? 10%. 이렇게 인상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사가. 조금 오르긴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물가상승률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는 게 어딥니까? 3년 동안 동결이었는데. 그 다음에 추가. 두 번째는 몇 프로요? 20% 인상. 그래서 20% 인상. 70. 그 다음에 보시면 20% 인상 치셨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시고 4만원이 얼마 되는 거예요? 48,000원. 48,000원. 그 다음에 강사료는 108만원. 이게 쉼표가 없으니까 치면서도 잘 친 건지 못 친 건지 헷갈려요, 은근히. 저 같은 경우는 쉼표에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적응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네, 다 됐으면 뭐 누르세요? 이제 확인. 왜냐면 두 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 시나리오 다 넣으셨죠? 그 다음에 요약이에요. 뭐라고요? 요약. 요약 누르시고, 그 다음에 결과셀은 요거였어요. H10. 네, 왜냐면 우리 아까 H10 이름 정의했죠. 네, 그래서 이름 정의한 거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두 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H 몇이요? 10. 그 다음에 확인. 하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리고 이거 나오면 꼭 요게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3시트에 앞이라고 돼 있어요? 뒤라고 돼 있어요? 뒤. 그러면 요거 뭐 하셔야 돼요? 이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뭐냐면 다 만들었는데 위치 안 맞췄어. 그러면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수 하나 하면 여기 그 컴알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5점짜리잖아요. 하나만 잘못하면 빵점이에요. 그리고 10점짜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하나당 2점씩. 그럼 그거는 하나 틀리면 2점만 나가면 되는데 5점짜리들은 부분 점수가 빵점이에요. 없어요, 아예. 그거는 오타 하나만 나거나 아니면은 뭐 위치 하나만 잘못 잡아도 5점이 몇 점이 돼요? 빵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한 게 ITK 같은 경우에는 오타 나면 오타 난 것만 날아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인 총점수가 다 0점이 되기 때문에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예요, ITK.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159페이지,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일에서 어디로 가세요? 열기. 그 다음에 찾아보기 가시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열어주세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이 정리되어 있는 걸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이제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정보로는 요거밖에 못 보죠. 근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다른 모양이 있어. 그러면 다시 만드시거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뭐 하시면 돼요? 위치 같은 걸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인데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부분 데이터에 있거든요. 어디에 있다고요? 데이터. 근데 피벗 테이블만 삽입해 있어요. 얘만. 요것만 어디에 있다고요? 삽입해 있어요. 대부분 정보화 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데이터에 있는데 요것만 삽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고 계세요. 이거는 앞으로 똑같은 얘기 또 할 건데 여기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죠? 요럴 때는 그냥 여기만 찍으세요. 부소명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다른 글씨가 한 글자라도 있어. 그때는 꼭 범위 지정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이게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떨어져 있으면 요 데이터는 안 잡아요. 프로그램이. 여기만 눌러주시면 밑에까지 다 자동으로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서 아무데나 눌러도 돼요. 아무데나 눌러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교재들이 여기 찍으라 그래요. 첫 번째 거. 그래서 첫 번째 거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은 어디 가면 있다고요? 삽입의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거기 159페이지 보시면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의 부서명을 행으로 처리하고 값의 기본값, 야근수당, 성과금의 평균을 순서대로 게시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요게 키포인트예요. 동일 시트에 몇에서 시작해라? H당.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걸 안 만져도 돼요. 범위는 자동으로 잡히니까. 여기 보시면 새 거예요? 기존이에요? 기존이죠. 그래서 무슨 워크 시트요? 기존 워크 시트. 체크하시고. 그리고 꼭 하실 때 요거 꼭 해주세요.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를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를 찍으세요? H3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안 누르고 찍으시면 이게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치 누르시고 그 다음에 H 몇이요? 3. 왜 H3이에요? 거기서 지문에 써있어요. 어디부터 시작해라? H3부터.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확인.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피벗 테이블 여기 오른쪽에 요거 뜹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요거를 셀 포인터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셀 포인터. 이거를 여기 찍어보세요. 빈 공간. 어디 찍어보라고요? 빈데 찍어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었던 게 없어져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수업하다 보면 없대. 네,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엉뚱한 데 찍으면 날라가요. 그러면 다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디 찍으면 돼요? 요 안에 찍으면 다시 떠요. 이거 별거 아닌데 항상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어디서 할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할 때.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나머지 끌고 가는 건 별거 없거든요. 지문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없어질 때에는 대부분 여기 눌렀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서명은 어디요? 행. 부서명은 어디라고요? 행.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부서명이라고 있죠? 네, 여기 보세요. 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행으로.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어디로요? 행으로. 끌고 오세요. 그래서 끌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값의 기본급. 그래서 기본급은 어디로 끌고 오세요? 값. 거기다 써 있어요. 제가 뭐 만든 거 없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야근 수당도 어디요? 값. 그래서 야근 수당도 값.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과급도 어디요? 값.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여기에다 옮기세요. 안 할 겁니까? 한 번만 더 이러시면은 조치 취할 거예요. 딴짓하는 건 괜찮은데 수업을 하면서 하세요. 네. 지속. 여기로 찍어주세요. 앞에 거. H3. 그럼 요거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부서명 어디요? 부서명 행으로 끌고 가요. 아니요, 그거 체크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글씨에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값의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 있죠? 요거 세 개를 여기로 끌고 가요. 순서대로. 기본급은. 그렇죠. 여기 값을. 그 다음에 야근수당, 성과급. 그래서 4개 다 넣으셨죠? 네. 시험 보실 때는 넣으라고 다 줘요. 어디까지 넣으라고 지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뭐 하시면 돼요? 맞는 위치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ITQ 시험 보실 분들은 어디에다 넣으라고는 안 줘요. 뭐뭐뭐 쓰라고는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 나와 있는 결과값을 보고, 근데 다인 게 뭐냐면 ITQ는 아예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예 뭐는 어디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커말이 함수만 빼놓으면 ITQ보다 더 쉬워요. 근데 함수가 들어가면 ITQ보다 어려워져요. 왜냐면 함수 난이도가 완전 달라서.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요 동네가 좀 더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일단 거기 지문에 보시면 마지막에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에는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 네, 그래서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볼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여기 합계의 기본급 보이세요? 거기에서 우클릭. 어디 클릭이요? 우클릭. 둘 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값 요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값 요약하시고 그 옆에 뭐라고 있죠? 평균. 보이세요? 네, 요거 누르면 여기가 평균으로 바뀌어요. 네, 요 방법이 하나 있고,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변경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네, 저는 요거를 조금 더 권장드리긴 하는데, 무조건 결과값만 맞으면 됩니다. 무조건 저하고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요번에는 여기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값으로. 여기 값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합계 보이세요? 네, 여기 두 번째 합계 있죠? 거기 옆에 보면은 목록 단추 있어요. 삼각형 거꾸로 돌려놓은 거. 네, 그걸 목록 단추라고 해요. 그거 누르시면 제일 밑에 값 필드 설정이라고 뜰 거예요. 뭐라고 뜨세요? 값 필드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도 평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봤을 때, 아, 나는 요게 좀 더 편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장 안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꼭 설명드리면 두 개 다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권장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두 개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꼬여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몇 개로 통일하세요? 한 가지로.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아, 요게 좀 더 편하네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하세요? 평균. 그럼 그 우클릭해서 바로 같은 짓을 좀 해주세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 두 가지 중에서 뭐 한 걸로 하시라고요? 편한 걸로. 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여기도 가필드 설정이 있긴 있죠. 네, 여기로 가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서 누르는 거나 거기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편하긴 할 거예요. 여기에서 요약 기준 가서 바로 뭐요? 평균.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평균으로 바꾸세요. 세 개 다 뭘로 바꾸면 평균으로 하시고. 예전에는 무조건 저하고 똑같이 맞춰야 돼요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네. 그리고 수강생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손이 자동으로 마우스로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타자에 있을 때도 자동으로 손이 어디로 가요? 마우스로 가요. 그리고 그거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제가 마우스로 못 가도록 손을 잡아봤거든요. 근데 저를 끌고 마우스로 가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뭔가 바꾸는 건 힘들겠다. 그냥 본인이 뭐 한 걸로 하세요? 편한 걸로. 저도 지금 수업한 지가 거의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그냥 본인 편한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프로그램 뭐가 좋아요? 그러면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쓰던 거예요. 왜냐면 쓰던 건 익숙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거 배우려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까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보시면 감 영역의 표시 영역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에 몇 단위 구분 기호요? 1000단위. 네,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그 세 자릿수마다 심표 찍죠. 네, 그거를 찍을 건데 뭐를 이용해서 해라? 숫자를 이용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범위 지정을 좀 해주세요. 여기 숫자다. 숫자다 뭐 하시라고요? 범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아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여기 위에 뭐라고 있죠?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셀 서식. 거기 지문에 셀 서식 가라고 써 있어요. 맞죠? 셀 서식 대화 상자라고. 그래서 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셀 서식하고. 그래서 셀 서식 누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얘기는 한번 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셀 서식이 뭐냐면 요 한 칸 한 칸을 뭐라 그런다고요? 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셀에 대해서 뭐 표시 형식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맞춤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셀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여기 맞춤 눌러보세요. 뭐 눌러보세요? 맞춤. 그러면은 우리 뭐 가운데 정렬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이 씁니다. 특히 요거 많이 써요. 가로. 가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셀에 맞추라고 하면 여기 있어요. 무슨 맞춤이요? 셀 맞춤. 그 다음에 글씨도 바꿀 수 있고 테두리도 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채우기는 권장을 좀 안 드리는 게 여기 채우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채우기로 오시면 단점이 뭐냐면 색깔 이름이 안 떠요. 한글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그 페인트 톤 많이 쓰거든요. 그 페인트 톤 모양은 올리면 요게 진한 파랑인지 그냥 파랑인지 연한 파랑인지 이렇게 한글로 뜨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안 떠요. 그래서 여기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채우기 하실 때. 왜 그러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파란색이야. 그럼 파란 거는 연한 파랑도 있고 그냥 파랑도 있고 진한 파랑도 있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게 파랑색이라고 눌렀는데 연한 파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채우기 하실 때는 여기는 권장을 안 드려요. 근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순서를 외우고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빨간색도 요건 진한 빨강이고 얘는 빨강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강을 누르라 그랬는데 진한 빨강 누르면 그거 하나 때문에 뭐 되는 거예요?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 여기는 권장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요 표시 형식하고 맞춤 많이 쓸 거예요. 맞춤 잠깐 눌러보세요. 맞춤은 뭐 많이 쓰냐면 여기 가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뭐 누르시라고요? 가로. 그래서 가로 누르시면은 요거 많이 써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요. 왜냐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요 메뉴 안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는 없어요. 가운데는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범위 지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근데 시험 문제에 그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요걸 누르면 차이가 뭐냐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합친 다음에 가운데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합쳐요, 안 합쳐요? 안 합치고 그냥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범위의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가운데로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병합하고 가운데인지 아니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인지.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 다음에 제일 잘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요. 무슨 형식이요? 표시 형식.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이 표시 영역은 무조건 시험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무슨 지정이요? 사용자 지정. 근데 지금 문제는 숫자예요. 숫자 누르세요. 숫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첨단이 무슨 기호요? 구분기호.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세 자릿수마다 못 찍어라? 10표 찍어라.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첨단이 구분기호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확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범위 지정을 잘못했어요. 범위 지정하고 셀 서식 가셔서 숫자에서 뭐요? 첨단이 하면은 구분기호 찍혀요? 안 찍혀요? 찍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디자인에 있어요. 끝에. 여기 끝에 보시면 디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빈데 눌러보시겠어요? 빈 공간. 빈 공간 누르면 디자인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러면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게 뭐냐면 항상 메뉴가 없대. 근데 그 메뉴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엉뚱한 데 선택해서 없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요거를 리본 메뉴라 그래요. 무슨 메뉴라 그런다고요?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가 한 2012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 리본 메뉴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거 이외에는 꼭 그거를 선택해야만 그 메뉴가 떠요. 또 집에서 연습하는데 디자인 누르려는데 디자인이 안 떠. 지금 여기 보면 디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선택을 뭐해서 다른 곳을 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 안에 다시 선택하시면 여기 위에 뭐라고 떠요? 디자인이라고 뜹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혼자서 공부할 때 저도 똑같으니까 막 열공하고 있는데 막히면 뭐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는 막혀야 돼요? 쭉 가야 돼요? 쭉 가야 그때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게 지금 좀 화면이 좀 안 보이니까 전 요걸 좀 끌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자세히 버튼이라 그래요. 거기 올려놓으시면 자세히라고 떠요. 네. 여기 이 버튼은 왜 있냐면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줄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히 버튼이 뜨면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뭐 한 거예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눌러보세요. 이렇게 뜨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중간이 아니에요. 여기 중간이라고 뜨지만 이게 보통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보통이라고 나오면 어디를 가서 찾으시라고요? 중간 가서 찾아야 돼요.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2016 버전까지는 여기에 보통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는 중간인데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한글로 뭐라고 뜬다고요? 보통이라고 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몇 번이라고 되어 있죠? 9번. 그러면 몇 번째에 있는 거예요? 9번째. 그러면 여기 보통 9. 이 파트는 어려워서 못한다라기보다는 이 파트는 좀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피벗 스타일 보통 몇 번이요? 9번 눌러주시고 요러면 끝. 보통 9가 아니고 보통 9 맞죠? 네, 그거 눌러주시면 요번 문제는 끝. 그러니까 이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걸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163페이지 피벗 테이블 요번엔 2번 해볼게요.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 먼저 요거 먼저 연습하세요. 이 교재가 항상 보면은 몇 개로 되어 있죠?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먼저 초반에 연습하시고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거. 그래서 지금은 요 밑에 있는 거 위주로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2번이고 교재는 몇 페이지라고요? 163페이지. 그리고 항상 문제 푸실 때 먼저 읽고 나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예금 현황표의 이름을 필터,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을 뭐요? 행, 그 다음에 점포명을 열로 처리하고 값의 계약 금액, 이자액의 평균,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 작성하고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 거기 가로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시그마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걔를 행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점포명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아무 데나 눌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요런 데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데이터 안에 것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어디 가면 있다고요? 네, 삽입에 어디요? 피벗 테이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써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H 몇이요? 3. 그러면 여기 기존 워크 시트 하시고 여기 위치는 H 몇이라고요? 3. 일단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거 하시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H3에 이게 나오실 거예요. H3에 여기 나오실 거고. 잠시만요. 왜 이렇게 뜨지? 잠시만요. A1부터 잡혔나요? 오, 그러면 여기는 범위 지정을 따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거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럴 때에는 컨트롤 뭐요? Z. 잘못 나올 때에는 컨트롤 뭐 하시라고요? Z. 컨트롤 Z가 뭐죠? 되돌리기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진짜 그렇네요. 여기가 A 몇부터 잡혀요? A1부터. 그러니까 요거 꼭 잡혀있는 거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세요. 원래 여기부터 잡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잡힐 때가. 요럴 때에는 범위 지정을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범위 지정 쉽게 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근데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실무에서 양이 되게 많을 때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대부분 마우스로 해도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 가시면 막 100주씩 해야 돼.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써먹는 단축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표범위 좀 지워주세요. 뭐 지워주세요? 표범위. 표범위를 지워주시고요. 해주세요. 하셨는데 이거 다시 눌러주세요. 답이 가서 표범위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찍으시냐면 여기 점포명 찍으세요. 뭐 찍으세요? 점포명. 이거는 키보드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언제 쓰는 거라고요? 양이 어떨 때? 엄청 많을 때. 왜냐면 만약에 범위 잡아야 되는 게 200개야. 200줄이야. 그래 마우스로 잡는 것도 일입니다. 맞죠? 근데 시험 때는 그냥 마우스로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세요. 뭐하고 뭐 누르세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시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끝.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채로 오른쪽 한번 밑으로 한번 하시면 여기 오른쪽 끝으로 가고 밑에 끝까지 가서 딱 멈춰요. 요거는 양이 많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에는 뭘로 하시라고요? 무조건 마우스로 하세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시프트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엑셀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요, 범위 지정이에요. 무슨 지정이라고요? 범위 지정. 그래서 우리 제가 한글로 좀 보여드리면 이거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한글이나 이거는 엑셀도 똑같아요. 뭐 한글도 똑같고 엑셀도 똑같고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 범위 지정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시프트 누르신 채로 방향키로 해도 범위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시프트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범위 지정하는 역할이 있어요. 무슨 지정한다고요? 범위 지정. 그래서 시프트를 누른 거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랑 뭐 누르고 했죠, 우리 지금? 컨트롤 눌렀죠. 컨트롤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범위 지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입력된 데이터 끝에 가서 멈춰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여기 찍었죠. 어디 찍었냐면 여기 점포면 찍었죠.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면 범위 지정할 준비가 된 거고요. 컨트롤을 누르시면 등록된 데 끝에 가서 딱 멈춰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한 번 더 하시면은 끝에까지 가버립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끝에 칸까지 가버려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거 잠깐 봐보세요. 하다 보면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러면 끝에까지 가요. 네. 여기 보시면 멈춰요. 끝까지 가버려요. 끝까지 가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왼쪽 누르시면 다시 와요. 왜냐면 오른쪽 두 번 눌러서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한 번 누르면은 첫 번째로 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시프트는 범위 지정이고 컨트롤은 등록된 데이터가 더 뭐 하는 거라고요? 멈추는 거.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안 씁니다. 나중에 실무 가셔서 양이 뭐 할 때요? 많을 때. 왜냐면 우리 마우스로 몇 페이지 드래그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좀 써먹을 만 해요. 어떤 거예요? 네, 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이든 행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고 그 대신 전제 조건은 데이터가 끊어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왜냐면 데이터가 끊어지면 끊어진 데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존의 그 시트는 H 몇이라고요? 3. 그 다음에 확인.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점포명 이름 해서.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세요. 거기 교재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름을 뭐에다가 넣으래요? 필터. 그래서 이름을 필터로 끌고 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름을 필터로 끌고 갔고 계약기간은 어디요? 행. 그래서 계약기간을 행으로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점포명은 어디요? 열. 그래서 점포명은 열로 가져가시고 값의 계약금액하고 무슨 액이요? 이자.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여기 넣는 거 틀리신 분들은 대부분 지문 잘못 읽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문에 다 주잖아요. 모는 열, 모는 행, 모는 값 이렇게 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끌어다 놓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건 하나 알고 계세요? 잘못 끌고 와서 엉뚱한 데 넣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는 그냥 바깥으로 빼면 없어져요. 잘못 끌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에서 요 바깥으로 빼세요. 그러면 그거는 삭제가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 안에서 지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끌고 오고 잘못 끌고 온 건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잠깐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름이 필터가 아닌데 필터로 갖고 왔어. 그러면 그냥 바깥으로 빼세요. 그리고 놓으면 뭐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 저기 세 번째 줄 잘 봐두세요. 시그마 값은 열에다 놓으래요? 행에다 놓으래요? 행. 그럼 여기 열에 있는 걸 어디에다 놓으세요? 행으로. 요거 있죠? 시그마 값이라고. 아이고 또 이상하겠다. 여기에 있는 시그마 값은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는 행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열에 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열 위주로 해서 뜨거든요. 얘를 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행 위주로 위치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뭘 놓느냐에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양이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냥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여기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뭘로 바꾸래요? 평균으로. 평균으로 바꿔보세요. 우클릭해서 바꾸셔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ITQ 배우신 분들은 요거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왜냐면 ITQ에서 요거 바꾸는 것도 무조건 나와서. 그리고 가끔씩 ITQ 안 배우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데 ITQ 안 배우고 들어오신 분들은 ITQ 배우신 분들보다 습득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뭐 ITQ 안 배웠다고 해서 컴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비슷하지 똑같진 않아요.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ITQ 안 배웠으면 ITQ 배우고 들어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땐 어느 반을 가든 정신만 잘 차리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어느 반에 가든 정신 못 차리면 아무리 쉬운 거 가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바꾸셨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거기 두 번째 밑에 그 삼각형 두 번째 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보고서 뭐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네.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틀은 대부분 요 디자인에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시험장 갔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거의 요 두 가지 끝에 두 개 중에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끝에 두 개는 평소에는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내가 뭔가를 만들고 그걸 선택해야만 뜨거든요.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최후의 방법은 눌렀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요 두 가지 안에 거기다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 있어요. 누르세요. 거기에서 무슨 형식으로 하래요? 개요 형식. 개요 형식으로 눌러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기 나오는 모양이 어떻게 되죠?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요거였어요. 1년 평균 계약금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맞죠? 근데 요거를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좀 더 나오는 내용이 어떻죠? 보기가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 차이점이 요게 같이 있었어요, 아까는. 근데 개요 형식으로 바꿈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슨 형식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해보세요. 각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1000단위당 뭐요? 구분기호. 그건 한번 해보세요. 좀 전에 해봤던 거니까 1000단위당 구분기호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범위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총합계 표시랑 그 열 총합계 표시. 그것도 해야죠. 예, 그것도 할 거예요. 그거 아직 안 했죠? 그것도 할 거예요. 자, 이거 여기 시그마를 여기 밑으로 대주시면 돼요. 있죠? 땡.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 가지고 여기 가서 보고드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무슨 형식이요? 계열. 여기에다 이제 저거 찍어보세요. 심표층 요구하는 거예요. 숫자부터.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보시면 요거 숫자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요거 다 잡아서 숫자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평균 계약 금액 보이세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값필드 설정이라고 떠요. 그냥 무슨 클릭하셔도 된다고요?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요 화면 나오시나요? 여기 밑에 무슨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 그러면 셀서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은데 들어가는 순서만 뭐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숫자하고 뭐요? 천 단위.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범위 지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하나예요. 이렇게 하시면 뭐 안 해도 된다고요? 범위 지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는 순서가 조금 뭐예요?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교재 저기 있어요. 166페이지.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셀 서식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피벗 테이블은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몇이요? 10.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오셔서 보통의 몇 번이요? 10번. 그래서 보통의 10번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몇 번이요? 10번. 그리고 안 한 거 하나 있죠? 행과 열에 무슨 할게요? 총합계. 요건 어떻게 하시냐면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디든 상관없거든요. 아무데나 한 군데에서 우클릭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쓰는 건 요 두 개예요. 값필드 설정하고 뭐요? 피벗 테이블 옵션. 그리고 여기는 시험 문제가 네 가지가 나와요. 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시오. 그러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빈셀 표시. 여기 빈셀 표시라고 있죠? 지금 저희 거는 여기 있어요. 요약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씁니다. 저희는 다른 건 안 써요. 그래서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오시면 레이아웃 및 서식하고 요약 및 뭐요? 필터에 가시면 요거 두 개만 써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해라 표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체크 두 개 뭐 하세요? 푸세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요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먼저 해도 되고 언제 해도 돼요.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부분은. 근데 되도록이면 요 밑에 있죠. 요 밑에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순서를 되게 강조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순서대로 안 하시면요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문제 푸실 때
막 위에 갔다가 밑에 갔다가 가운데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개씩 꼭 빼먹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뭐대로 하라고요?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55분에 피벗 테이블 3번 하고 그 뒤에 거 할 겁니다.